코드 리뷰 준비한 것 중에서 그 간단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네. 그래서 일단 이제 이게 기존 코드인데 사실 여기 참가하신 분들 중에서 이 코드에 책임 있는 분들은 없는데 일단 한번 같이 살펴보고 어차피 또 계속 이런 일이 이걸 또 우리 레가시 코드를 또 계속 수정해야 되니까 꼭 발견될 때마다 제가 다시 또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여기 보시면은 문자열로 분기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네. 에러 메시지로. 이는 사실 좀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타 같은 거, 저렇게 긴 문자에 오타가 있으면은 일단 또 문제 될 거고, 나중에 여타 이후로 그 에러 메시지가 변경될 경우, 외국을 나가서 외국어로 변경이 되든 아니면은 글귀가 좀 문제가 있어서 변경이 되든, 예. 그렇게 되면은 찾을 수 없는 에러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리고 또 사실 또 이 부분이 또 중복이 되고 있어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이제 토스트 메시지로 뿌리는 건데 계속 중복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뭐 이것도 좀 별로 이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수정한 상태를 보시면은 일단 에러 코드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돼 있진 않아요. 사실 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하지. 왜냐하면 백엔드가 이렇게 돼 있지 않으니까. 네. 근데 이제 API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리절트 코드를 하나, 그러니까 에러 코드 같은 걸 줘서 이게 0이 아니면 에러라고 표시한다면은 위에 있는 코드를 좀 더 이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에러 메시지도 아예 API에서 리턴 값으로 준다 그러면은 그러면 저렇게 중복 코드를 여러 번 호출할 필요도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러가 났을 때마다 가는 어디로 이제 페이지를 이동하는 경로가 다른데 이거는 그냥 이렇게 캡슐화 하는 게 더 깔끔해 보일 것 같아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분기문으로 계속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리고 저 뒤에도 좀 나오는데 널세이프 문제가 되게 심각해요. 사실 지금 코드가 레거시 코드가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느낌표 땅 때려놨는데, 그쵸? 네. 이게 이제 널이 아니라는 아주 확고한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널이 들어오면서 앱이 자꾸 죽는 문제가 생기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널 세이프 문제는 좀 이따 뒤에서 다루겠지만, 예, 요런 문제도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자주 보이는, 이거 진짜 자주 보이는 패턴인데, 이렇게 상황 연산자가 아니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러니까 show content라는 불린형 변수의 값에 따라서, true면 여기까지 표시가 되고, 그쵸? 네네. 예. 그리고 else면 여기가 표시되는 그런 형태예요. 네. 네. 이거나 더 긴데도 많아요. 그리고 블럭이 꼬여 있었고, 어디서부터 시작이 어디서 끝인지 찾기도 좀 어렵고,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에부터 가끔씩 얘기하지만, 굳이 if else를 쓸 필요 없이 앞에서 if return으로 끝내버리면 이 코드의 흐름 자체가 조금 더 깔끔해 보인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부분도 만약에 복잡해 보이면은 이 전체 코드를 이해하는데 조금 이게 또 만약에 이제 우리가 코드가 이렇게 상층부에 있을 때 항상 얘기하지만 왜 이 밑에는 나중에도 막 변할 수 있고 막 그러기 때문에 거기는 조금 덜 공을 들여도 되지만 코드의 진입부는 좀 공을 들일 필요가 있거든요. 거기는 좀 깔끔해 보여야 되거든요. 만약에 진입부에 있는 거라면은 이 부분을 따로 컴포넌트든 뭐든 이렇게 캡슐화해서 이런 용도의 UI다라는 이름만 붙여서 표시해주면은 이게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올 것 같아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도입부가 아니고 저기 밑에라면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오히려 더 이게 더 복잡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혹시 질문 있거나 반대 의견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게 제가 플러터를 잘 모르니까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앞에 이렇게 타입을 쓰는 게 예전에는 뭐 이게 반드시 그래야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필요 네, 없거든요. 필요 없어요. 예, 그래서 뭐 쓸데없는 걸 계속 붙여갖고 괜히 가독성을 떨어뜨릴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뒤에도 있지만 여기 이제 디스 많이 붙여놨어요. 네. 디스도 이게 예전에는 이게 그 필수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데 계속 붙어 있어서 심지어는 얘는 저기 그 컴파일러가 그 경고 메시지를 보여요. 필요 없다고. 예. 그래서 이거는 삭제하는 게 조금 더 코드가 깔끔해 보이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건 자주 보이진 않는데 그 우리 지금 레거시 코드 만든 그 개발자 중에 한 분이 이게 if else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if else가 엄청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몇 가지 if else를 굳이 쓸 필요가 아까 전에도 if return이 좀 나아 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엄청 많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케이스가 좀 있었는데 뭐냐면은 그 페이지가 이제 인덱스에 그러니까 탭 페이지 같은 거예요. 탭을 내가 어디 클릭했느냐에 따라서 어떤 페이지를 표시해 줄까라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래서 인덱스 0이면 뭐 get page 그러니까 페이지 1 이렇게 리턴을 하게끔 해 놓은 거죠. 일단은 이렇게 순차적인 그 분기문 같은 경우는 스위치문이 조금 더 뭐 그거 스위치문을 쓰느냐 if else 쓰느냐는 사실은 반드시 스위치를 써야 돼라고 얘기하기 좀 그래요. 근데 스위치를 쓰는 게 조금 더 코드가 깔끔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 그런 곳이 좀 몇 군데 있어요. 네. 근데 그거는 야, 그 스위치를 안 썼으니까 무조건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 부분에서는 저는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페이지스를 이렇게 배열로 처리를 하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배열로 처리하고 그리고 인덱스를 그 첨자에 넣어갖고 그래서 리턴을 하는 거죠. 그럼 위에 있는 코드보다 훨씬 깔끔해질 거고 나중에 이제 페이지가 늘거나 줄거나 할 때도 코드가 조금 덜 다치고 그럴 것 같아요. 근데 부득이하게 이제 그 배열에 이제 그 레인지 오버 같은 그런 에러가 날 수 있으니까 영역을 넘어설 수 있으니까 그런 조건을 앞에 달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도 위에 보시면은 이제 이 조건 레인지가 이제 그 우리가 원래는 여기까지 뿐이 안 들어오거든요. 탭 페이지에서 지금 현재 코드에서는. 근데 혹시라도 이제 방어적으로 이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어쨌거나 방어적으로 이렇게 그렇지 않게 유통에 들어왔을 때 처리하는 거 그건 나쁘지 않은데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제가 적용한 코드는 페이지가 이게 중복 코드가 좀 많아서 그냥 get 페이지 인덱스하고 그 해당 이제 타이틀이 바뀌고 네. 그리고 바뀌는 게 몇 개 없어요. 그 페이지에서. 그래서 타이틀을 그냥 이렇게 배열로 처리해서 인덱스 들어오면은 해당 그 타이틀이나 이미지 처리를 그렇게 하게끔 이런 식으로 처리를 변경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앞에 저런 것들이 그래서 페이지 컴포넌트 하나씩 계속 만들 필요도 없고 예. 이 부분은 이렇게 처리했는데 이거는 특수한 케이스니까 예. 그래서 실제 적용된 코드가 반드시 옳다는 아닙니다. 역시 예. 아이고야. 자, 이번 코드는 이것도 자주 일어나는데 이것도 if else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조건이 맞으면 이런 형태의 위젯이 표시되고 네. 안 맞으면 이런 형태의 위젯이 표시되는데 차이점은 뭐냐면 버튼 프레스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네. 네. 예, 우리가 가입하기 버튼인데 가입 조건이 안 맞으면 아직도 버튼 누르면은 동작 안 하게 하겠다는 건데 네. 1차적으로 지금 언프레스드가 이게 그 널이 가능한 타입이에요. 그럼 이걸 만약에 이렇게 한다라도 이거를 삭제도 상관없었을 텐데 굳이 저렇게 한 것도 좀 하고 그리고 색깔이 달라져요. 네. 그래서 이렇게 if else를 통해서 2번 반복해서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제가 제시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로 합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거고요. 그리고 의미도 맞게끔 저는 이제 if 안에 이렇게 조건들이 여러 개 들어있는 케이스는
좀 회피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눈에 잘 안 들어올 때가 많고 한 번에 읽혀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조건을 위에다가 변수로 만들어서 변수에다가 어떤 조건인지 예, 하고 그 조건이 맞았을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can sign in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가입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아까 조건을 이렇게 위로 밖으로 뺐고 그리고 색상이 달라져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아까 위에 보시면 색상이 달라져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막연산자를 통해서 이 색상을 널로 하면 기본 색상이 되기 때문에 아니면 직접 지정해 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근데 직접 지정해 주는 게 길어서 짧게 그냥 썼어요. 널로 해도 된다고 돼 있어서. 그리고 언프레스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if return 형태로 바꿔서 그 두 조건을 맞게끔. 그래서 굳이 위젯을 두 개를 계속 반복해서 이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중에 눈에 거슬릴 때마다 뭔가 작업 우리가 새로 신규로 이렇게 할 때마다 이제 수정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특히 세훈님은 플러터를 같이 해주셔야 되니까 요거 발견할 때 예, 구태여 찾아서 하시지 마시고 너무 방대하니까 고칠 게 이것 말고도 많으니까 예,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널 세이프 문제가 꽤 많은데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만 가져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느낌표 문제, 이 느낌표,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는 에러가 나고 있다는 거.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일단 1차적으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가 널이 가능한 그 변수일 때 물음표 2개 하고 여기 디폴트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앞에 변수가 널이면 이 널이 아니면 얘가 만약에 3이다 그러면 3이 찍히는 거고 문자열이라고 이 앞에 문자니까 이게 널이면 뒤에 있는 디폴트가 찍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이상 에러가 날 일이 없죠. 네. 널이다 하더라도. 그리고 심지어는 얘가 지금 다운표예요. 문자열 안에다가 이걸 집어넣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문자열 안에 다른 문자열이 있고 그 다음에 변수 내용을 이렇게 합쳐야 되는 경우라면 오케이. 근데 달랑 이것만 있는데 왜 거기다 또 다운표를 붙였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한두 개가 아니야. 심지어 이제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게 문법적으로 오류가 나도 살짝 비켜가는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강제로 이렇게 집어넣나? 널 세이프한 문제가 자꾸 생겨서 뭐 그런 의심도 잠깐 있고. 그리고 디스 아까부터 얘기했지만 디스 필요 없어서 지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널 세이프 문제 연관돼서 여기 포스트 URL 널이 가능한 변수입니다. 널레블이에요. 그래서 얘를 강제적으로 as 스트링에서 해결해 놨더라고. 그러면 이게 이제 에러는 안 나고 널이라고 찍힐 거야 아마? 네, 맞아요. 예. 그러면 곤란하잖아. 화면에 널이라고 찍히면 어떡할 거야. 마찬가지로 여기도 디폴트를 뒤에 할 수 있게끔. 디폴트를 무조건 공백으로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예, 앞에가 널이면은 어떻게 표시되면 좋을지를 생각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그 뒤에 조금 더 그 비슷한 문제로 이거를 그냥 널이 안 되게끔 애초에 만들어 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도 써놨지만 객체 내부에서 그냥 처리하는 거예요. 저 널 문제를 널 세이프 문제를 아예 객체 내부에 처리해서 외부에서는 신경 안 쓰게끔 만약에 가능하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외부 객체를 가져와서 내가 쓰고 있는데 얘 결과값이 널인지 아닌지까지 내가 고민을 해야 된다면 그 자체도 좀 문제가 좀 있는 케이스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근데 문제는 지금 이제 브랜드 그 캠페인 말고요. 이 브랜드 밑에 있는 애들이 자동 생성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이슨 파싱에서 자동으로 그 시리얼라이즈 하는 그런 코드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으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가능하다면 상황에 따라서라고 써놨는데 상황에 따라서 그게 가능하다면은 내부에서 처리해줬으면 어땠을까? 어떤 변화 요소는 감춰서 나는 그게 어떤 이유든 나는
그 변화 없이 그냥 콘크리트하게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조금 더 부드러운 코드를 만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간단한 건데 사실 눈에 거슬리는 게 되게 많았는데 제가 여러분들도 보시면 이번 스프린트 돌면서 좀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된 바람에 정리한 게 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음 스프린트 때 다시 한번 또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진짜 간단한데 요 맨 끝에 어웨이트가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너무 많아. 이 뒤에 코드가 없잖아. 근데 뭘 기다려? 약간 습관적으로 예, 습관적으로, 예. 신경 그러니까 들어가면 그 습관적으로 이 API나 이런 걸 호출하면은 네. 그 비동기를 호출하고 난 다음에 결과를 받아서 처리하겠다는 게 습관이 그냥 붙어버린 것 그런 같아. 같아요. 이거 별건 아닌데 굉장히 거슬려요. 그리고 은근히 컴퓨터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동기로 어싱크 되어 있다 하더라도 얘를 기다리는 코드가 있으면은 뭔가 스택이라도 하나 더 남을 것 같고 아주 미비하게라도 성능에 이슈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일단 기타 이슈로 뽑아낸 것들은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뭐 질문이나 뭐 의견 있나요? 없습니다. 네, 없습니다. 자, 그러면 여긴 여기까지 하시고